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호쿨극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입니다. 소호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조선시대 강릉에 김가성을 가진 한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간 노비를 찾아가서 몸값을 받아옵니다. 선비는 집으로 돌아오다가 일가족이 돈 때문에 집단 자살하려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측은한 마음이 생긴 선비는 생존에 반드시 필요했던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그 가족에게 털어주고 맙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어서 바로 들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김가성을 가진 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늙은 홀어머니에게 살밥은커녕 시래기죽 한 그릇도 제대로 공양하지 못하였다.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놓고 괴안에서 노비문서를 꺼내주며 말했다. 우리 집이 본디 시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부자로 소문이 났느니라. 호남의 섬 한 곳에 도망간 우리 집 노비들이 널려 산다고 하는데 그 수가 얼마인지는 자세히 모른다. 내가 가서 찾아보아라. 김선비가 문서를 가지고 섬에 찾아 들어가니 섬 안에 100여호 되는 마을이 모두 도망간 노비들의 자손이었다. 그들은 문서를 보더니 모두 자진하여 몸값을 바쳤는데 그 돈이 물경스럽게도 2,000냥이나 되었다. 김선비는 그들 앞에서 노비 문서를 모두 불살라버린 다음 1,000냥을 뚝 떼어 그들에게 돌려주고는 나머지 돈을 나귀 등에 싣고는 집으로 돌아섰다. 충청도 땅 금강을 지나려는데 동지섣달 추운 날씨에 노인과 노파 그리고 젊은 여인이 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서로 먼저 물에 빠지려다가는 마침내 부둥켜 안고 통곡하고 있었다. 김선비가 이상히 여겨 물었는데 노인의 대답이 기가 막혔다. 소인의 아들이 충청도 가명에서 아전 노릇을 하다가 관청 물건을 축내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갚으라는 기한을 여러 번 어겨 내일은 죽게 되었소이다. 그런데 돈 한 푼 마련해 놓지 못했으니 이 노릇을 어찌하겠습니까? 왜 아들이 죽는 것을 내 눈으로 참아 볼 수가 없어. 자식보다 내가 먼저 죽으려고 물에 뛰어드니 늙은 아내가 며느리와 함께 따라 죽으려고 덤비는구려. 죽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어 서로 건져놓고는 마주 앉아 통곡하는 참입니다. 김선비가 그 말을 듣고 묵묵히 있다가 물었다. 관청에 갚을 돈이 얼마나 됩니까? 노인이 넋이 다 도망간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1,000냥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만듭니까? 김선비가 슬퍼 보이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라고 체념하는 듯이 말했다. 노인장, 다행히 내게 그만한 돈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속죄금을 물고 아들의 목숨을 살리도록 하세요. 김선비의 말을 듣자 세 사람은 너무 놀랍고 너무 반가워 또 목 놓아 울었다. 우리 네 사람이 1,000냥 돈으로 해서 살아나게 되었소이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어찌하면 다 갚는단 말이오. 선비님, 제발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으시면서 찐진한 한 끼니 대접하게 해주시오. 김선비는 돈을 내주자마자 세 사람을 돌아보지도 않고 마치 바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급히 떠났다. 노인의 아들은 그 돈으로 관청이 빚을 갚고 풀려나왔다. 노인의 온 집안은 이름도 사는 곳도 모르는 은인을 고맙게 여기며 그의 일이 잘 되기를 축원하여 맞이 않았다. 김선비가 집에 돌아오니 늙은 어머니가 반갑게 맞으며 물었다. 그래, 몸은 무사했느냐? 노비들을 찾으러 갔던 일은 어떻게 되었느냐? 선비는 강변에서 있었던 일을 어머니에게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다. 늙은 어머니는 아들이 등을 찬찬히 쓸며 말하였다. 고맙다. 참말로 고맙다. 과연 내 아들답도다. 우리야 좀 굶으면 어떠냐?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예, 어른들 하시는 말씀에 적선을 많이 하는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넘쳐난다고 하였다. 오늘 가난타고 너무 상심하지 마라. 언젠가는 이 옛말하고 살 날이 오겠지. 그 뒤 김선비의 어머니는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 모친 돌아가시기 전에 초종치를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하였다. 김선비가 뒤늦게 풍수사와 함께 맷자리를 구하러 다니다가 어느 곳에 이르렀다. 지세를 자세히 살펴본 풍수사가 무릎을 치며 말하다가는 돌연 난감한 기색을 보였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명당이외다. 그런데 산주가 저 아래 마을의 부잣집이라고 들었소이다. 땅을 주려 하지 않을 테니 아무래도 힘들겠군요. 김선비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부잣집은 김씨댁이라 했다. 들판에 기름진 옥답은 물론이요 마을의 모든 집과 사람이 모두 다 그 집의 메인 집이고 사람들이라 했다. 마침 날도 저물고 해서 맷자리 문제도 부탁할 겸 김선비는 그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려고 청하였다. 한 중년 남자가 나와 공손하게 맞아들이더니 이어 여종이 저녁밥을 차려내왔다. 밥을 먹고 등잔불을 마주하고 앉으니 어머님 생전에 자기가 범했던 여러 가지 불효한 행동이 머리에 떠오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듯하여 절로 장탄식이 나왔다. 이때 호련 웬 중년 여인이 안채에서 튀어나와서는 바깥의 방문을 밀치고 곧장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김선비를 붙들고 소리내어 울었다. 목이 메어 미처 말을 이루지 못하니 더운 눈물만 줄줄 떨어져 옷깃을 적셨다. 이 모습을 보던 중년 남자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웬일인가 묻자 여인이 울면서 대답하였다. 마침내 은인이 왔습니다. 이분이 금강에서 우리 가족 모두를 살려주신 은인입니다. 그 말을 듣자 중년 남자와 노인 그리고 노파까지 달려들어 김선비를 붙들고 통곡하였다. 김선비는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 노인의 며느리는 금강에서 김선비를 떠나보낸 뒤부터 부부가 함께 집 근처의 절에 가서 향을 피워놓고는 이름도 사는 곳도 모르는 은인을 제발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관세음보살님에게 빌어온 터였다. 여인의 남편은 옥에서 풀려나자 아전 노릇을 그만두고 이곳에 이사하여 살면서 열심히 살림을 꾸린 결과 지금에 와서는 큰 부자가 되었던 것이다. 여인은 날마다 바깥에 드는 손님들을 눈여겨보며 용모가 비슷한 사람을 찾던 중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금에 와서 비로소 은인을 만나게 된 것이었다. 주인은 김선비가 상사당한 것을 위로하다가 맷자리까지 말이 미쳤는데 알고 보니 그 산이 바로 자기 집 뒷산이었다. 주인은 봉분을 만들고 상여를 가져오는 일 등 장례 일체를 모두 자기 집 하인들을 시켜 맡게 하고 또 가마 한 채를 보내어 김선비의 아내까지 태워오게 하였다. 거상기간이 끝나자 주인이 집과 논밭을 모두 김선비에게 넘겨주고 떠나가려 해서 기가 막힌 선비가 주인을 붙들고 물었다. 이렇게 다두고 가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작정이요? 그러자 주인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저기 옆 동네에 또 다른 살림을 장만해 둔 것이 있으니 그것이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소이다. 이것들은 다 선비님 덕분으로 생긴 것이니 어찌 우리 가족의 것이라 하겠습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미리부터 선비님을 만나면 돌려주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양치 말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 김선비의 집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물론이고 자식 없는 늙은이, 부모 없는 고아, 남편 없는 늙은 과부 등 모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이 반드시 들르는 조선 팔도의 제일가는 명소가 되었다. 김선비는 들어오는 재물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즉시 바로 나가게 만드는 타고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김선비의 집안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번창해지고 더욱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해설에 올리겠습니다. 물경스럽다는 너무 놀랍고 갑작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초종은 초상이 난 뒤부터 졸곡까지 치르는 온갖 일이나 예식을 말합니다. 졸곡은 사무제를 지낸 뒤에 이제 곡을 끝낸다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입니다. 대략 사람이 죽은 뒤
석 달쯤 후에 택일하여 지냅니다. 상사는 상을 당함 또는 당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거상은 상중에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편자미상의 조선시대아담집 기문총화를 참고했습니다. 인매 등 여러분의 글을 북한의 국문학자 김세민 선생이 옮긴 4시의 아내 중에서 착한 일 하는 집에 경사가 넘쳐난다는 꼭지를 모본으로 하였습니다.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닷컴,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누리집의 기사와 사진을 참고했습니다. 또 지역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일의 관훈상제 중에서 아들 낳기를 기원하는 치성기자의 그림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학 김홍도, 신윤복, 김중곤, 김득신, 성엽, 안중식 그리고 장승업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또 네이버 블로그 명당이란에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123RF와 핀터레스트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